예,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잘 잡았네요, 제가. 허가 없이 촬영을 하다가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부딪혔다는 드론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드론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날리면 안 되고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막 날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팩트체크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예. 거기 있는 건 뭐 훨씬 더 큰데요, 이거보다? 예. 예,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그 JTBC에서 실제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12kg 이상이냐 그 이하냐 하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예.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12kg 수준, 뭐 그 이하인 상업용 그리고 취미용 드론입니다. 예. 자, 뒤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찍은 이 화면도 멋지네요. 바로 이 드론으로 직접 찍었던 영상입니다. 예. 12kg이 넘는 이 드론을 대형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형 드론은 지방 항공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는 신고 없이 그냥 이용을 할 수 있어서요. 요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또 인기리에 판매되는 게 이런 드론들입니다. 예. 지금 거기 있는 드론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검은 거 있죠, 큰 거. 예. 그것도 12kg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딱 12kg 정도 수준의 드론입니다. 그 12kg 이상인 건 굉장히 큰 걸 얘기하는 거였군요. 예. 근데 이제 밀라노에 있는 이 두오모 성당 이쪽은 이게 아예 그 찍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번에 어기고 찍었으니까 이제 걸려든 거고요. 예.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경복궁 같은 데서 이걸 찍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궁을 쫙 들어가면서 드론이 찍으면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아주 역동적인 샷을 찍을 수 있어서요. 예. 개인 소장용으로도 아주 멋진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대로는 드라마 사극 세트장에서 찍은 겁니다. 예. 만약 실제 경복궁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한다면 밀라노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밀라노와 달리 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인근 주요 기관에 대한 보안 차원인 이유입니다. 항공법상의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 주요 기관이 있는 서울 도심의 상공은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기준에 따라서라면은 서울에서 한강 이북의 거의 대부분 지역은 전부 드론을 날릴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주변 지역이나 또 이 공항 근처,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 근처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 구역입니다. 예. 또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비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아예 뭐 어디 가서 드론을 날릴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상 그런 셈인데요.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그래서 가양대교 북단이나 또 그리고 뭐 양천구 신정교 일대,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같이 이렇게 수도권 4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18곳 정도가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곳이라고 또 아무 때나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날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경이군요. 예. 예. 저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을 찍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예. 예. 보통 건물 옥상에서 그냥 야경을 찍으면은 그냥 정적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을 찍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도심 야경을 찍는데 요즘 드론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야경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밤에 드론을 띄웠다가는 그 순간에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실제로 한 20대 남성이 한강 야경을 찍기 위해서 밤 9시에 드론을 띄웠는데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딱 잡혀서 과태료 2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 건데요. 마찬가지로 또 추락의 위험 때문에 어떻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자의 이 시야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에 부딪혀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반인의 경우에는요, 또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역시 또 안전의 이유로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띄워서 찍다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예. 초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된 영상 또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에서는요, 종종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드론을 날려서 누드비치 같은 곳 찍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곳에서 드론을 몰래 올려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 조항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드론이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개발된 거다 보니까 예. 규제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 같은 것이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프랑스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상업용 드론, 가벼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운영 면에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 해서 규제 제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은 연방항공청이 드론은 낮에만 날려라, 맑은 날에만 날려라, 또 자격증을 따라 이런 등등 규제가 꽤 엄격한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지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발맞춰서 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항공법에만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세계에 뒤처지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에 잘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아까 그 내용 보니까 우리 규제는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것 같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다른 외신들을 보면은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렇게 뭐 규칙을 정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잘 마련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드론 관련 입법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전을 잘 지키면서도 또 드론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